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휴장하는 날이죠. 따라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움직일 변동 요인이나 뭔가 캐탈리스트를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체의 힘으로 시장이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테마를 지금 기다리는데, 과연 새로운 테마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안 서면서 지속적으로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올해 연초 머리를 살짝 들고 나오는 그놈을 두더지 잡기처럼 때려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6G가 어제 보니까 살짝 고개를 드는데, 과연 6G의 연속성에 우리가 배팅을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없죠. 연속성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믿을 거냐, 삼성이 과연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 걔들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6G에 대해서는 살짝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 6G 말고는 크게 아직까지 시장에 들어온 건 없고, AI 그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확 좀 들어오는 것은 로봇이 그래도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로봇 귀에 따갑도록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가하는 M&A와 투자가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차 전지 이후의 로봇인데, 로봇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의 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테마를 형성해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이 5개 중에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로봇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G보다는 로봇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업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이제 휴장을 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은 오늘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살짝 비켜가는, 우리 시장 자체의 힘으로 뭔가가 돌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쭉쭉 쉬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 주제인데, 금리 인하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3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박살이 나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1월 30에서 31일 날 이틀간 FOMC 회의를 하는데 뭔가 언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또 새롭게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이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금리 인하도 있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다.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있다. 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뭐냐, 만약 올해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보험성 금리 인하 내지 디스인플레이션 컷 성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하여 시장이 기대하는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뚜렷하는 2분기 즉 5월 또는 6월 중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새롭게 시장은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뭔지는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금리 인하의 역사인데, 디스인플레이션 금리라, 즉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은 향후 경기가 침체할 걸 대비해서 인하하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게 1995년에서 97년, 8년 사이에 있는 것은 보험성 금리 인하였다. 그 다음에 2016년, 19년 이때 이제 우리 코비드 있을 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죠. 경제가 무너지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하하는 것이 보험성 금리 인하이다.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가 이제 이번 금리 인하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로 향후에 혹시 나올 경기 침체나 경기가 무너질 것에 대비한 금리 인하, 이것이 이번 금리 인하의 특징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와 보험성 금리 인하가 두 개가 섞일 가능성. 그렇죠. 다시 한번 계속 금리가 올렸다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케이스의 성격과 그리고 경기가 침체할 걸 대비해서 미리 인하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두 개의 성격이 합쳐질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번 금리 인하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3월은 아니지만 4월, 5월부터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가 지금 70% 이상의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첫 번째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미 고용시장의 이중성을 보자. 이 이중성을 우리가 한번 두들겨서 오픈을 해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2년간처럼 임금 상승률을 크게 자극할 정도의 고용시장 과열로는 평가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시장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둘씩 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고용시장의 단단함은 구조적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경기 호황 등에 따른 고용시장 과열 현상에서 초래된 것이 일반적인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미국 고용시장의 단단함은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지만 경기 호황에 따른 고용시장 과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구조적 불균형, 즉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 세대가 은퇴를 하는 거죠. 그 은퇴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좀 부족한 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용시장의 단단함이지 경기가 좋아서 고용시장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노동시장 불균형은 구조적 현상이기에 금리정책의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금리정책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금리 인하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노동시장 불균형 현상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인구 사이클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의 첫 출발점이다. 베이비붐 세대, 앞에서 말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빨리빨리 해버린 거죠. 코비드 사태를 중심으로 은퇴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는, 전문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걸 금리 인하로 메꾸기는 힘들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베이비붐 세대가 빨리 은퇴하는 이유는 저는 주식시장의 호황인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자기 은퇴 자금을 전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와 애플과 엔비디아와 이런 종목들이 10배씩 이상 상승하면서 미국의 은퇴 자금은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자금이 충분히 은퇴하고 남을 만큼, 은퇴를 할 만큼 충분했다. 결국에 오늘의 미국의 호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의 혁명, 매그니피션트 7이 이들을 먹여 살렸다. 은퇴를 시켰다. 그리고 후손들까지 먹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참가율도 이렇게 줄고 있는 모습. 25세에서 52세 경제활동 증가율도 이렇게 줄고 있는 모습.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의 단단함의 원인인데 이걸 금리로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금리는 4월, 5월, 6월에 분명히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또한 고용시장의 그 질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이다. 고용의 질이 파트타임만 늘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파트타임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파트타임 쪽에서만 고용이 늘고 있는 그러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이제 프레자일 깨지기 쉽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조업 경기의 침체가 지속 중이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지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 중에 있다.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다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와 미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은 그동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즉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고 IM 제조업 지수 위축이 장기화 시 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 왔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따라서 ISM 제조업 지수를 봐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1월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이전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차별화 벽에는 물가 리스크와 서비스 경기 호조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조업 경기 침체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금리를 인상했던 게 이러한 차별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서비스라든지 물가가 상승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는 제조업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고용지표와 기준금리 추이. 네. 일자리수 증감이 이렇게 3개월 이동평균으로 하락하는 모습.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50 이하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은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QT의 중단 가능성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QT가 중단하는 것은 자금을 쪼이고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리드래곤 댈러스 연은 총재는 영내포 프로그램 잔액이 낮은 수준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양적 긴축 속도를 낮춰야 한다. 레포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일반 시중은행에 주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빠는 건데 이 반대가 영내포이죠. 돈을 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오는 이 영내포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 너무 영내포 잔액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는 줄여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영내포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 연준 자산이 이제 QT를 실행하면서 많이 하락을 해서 거의 9조 달러 이 정도 있다가 지금 6조 달러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 돈을 쪼였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달았다. 물리적으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QT도 이제는 줄여야 될 것 같다.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기술의 혁신의 시기에는 금리가 주로 하락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기술의 혁신의 시대죠.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는 그 시절 항상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 증가이다. 금리 하락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연동돼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수출이 중국보다는 미국에 연동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연동이 중요하고 미국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올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와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돼야만 이 지금 1호초의 이 주가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다시 새로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다양한 이유로 미국은 결국 4월, 5월, 6월에 들어와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강조를 해드린 거죠. 그것이 형성되는 게 이제 1월 30일에서 31일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은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한 달 정도 가격적인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먹고 터지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1월 말부터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쫄아서 주식을 줄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결론 한번 들어가 봅니다. 2차전지 테마자의 전일 하락세는 금일한 전일 하락세는
지정학적 갈등과 업황 도난 우려가 중첩된 영향이지만 2차 전지 영향력은 지난 3분기부터 축소 중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LG엔솔의 영업이익이 42% 예상을 하회한 이후 실적 우려도 커진 것도 하락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변화 중인 업종은 잘 예상이 좋을 거라는 업종은 반도체, 헬스케어, 운송,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이다. 삼성전자가 기대를 하회하는 실적에 하락세를 거듭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과 함께 반등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반면 화학, 철강, 조선 등 경기 민감주 이익은 올해 1분기 및 연간 모두 하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를 실적으로 이동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반도체, 헬스케어, 운송은 뭐 주로 이제 항공 같은 걸 말하겠죠. 상사 자본재,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쉬는 날이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자체 힘으로 변동성과 특징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날 우리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뚜렷한 테마주가 나오지 않는 속에 뭐가 치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AI를 여전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1990년대 인터넷 및 PC가 대중화될 때는 1년 만에 시장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넷 및 PC 관련주 모멘텀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 애널리스트가 쓴 것을 제가 잘라 붙여놨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1995년에서 99년까지 약 5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스닥 연수익률이. 따라서 이번 챗GPT가 가져온 AI 혁명에서도 1년에 주가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새로운 진보된 그러한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최소한 2, 3년은 끌고 갈 가능성.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AI밖에 없는 거죠. 네, AI, 로봇, 이 두 가지 자율주행, MR, XR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향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또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리딩방에서 찾지 말고 저희 카페로 오셔서 펀드 매니저가 추천해주는 좀 믿을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한국 자체 자가 발전하는 한국 시장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그렇지만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발로 꾹꾹 밟아서 바닥을 견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서 개별 종목 장세 정도로 보고 AI 6G 정도 보시면 되지 않고 로봇,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 있지만 힘 빠지지 마시고, 요즘 대부분 힘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힘 빠지지 마시고 잘 버티는 내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